단 한 장의 앨범으로도 사람 마음을 오래 붙잡아두는 경우가 있거든. 오늘은 내가 진짜 아끼는 섬세한 별빛, 유재하 얘기 좀 해볼게. 먼저 한양대 작곡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겉으론 클래식 전공생이었지만 마음속 박동은 팝이랑 재즈가 같이 뛰고 있었던 거지. 과제곡 들어본 교수님이 모차르트를 베꼈냐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다는 일화 들어봤어?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음악의 문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었어. 학교 다니면서도 무대 공기를 사랑했대.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 키보디스트로 현장을 배우거든. 그때만 해도 순수 음악 전공자가 가요계 들어가는 게 조심스럽던 시절이라 얼굴 안 비추는 조건으로 시작했다는 것도 시대 분위기 느껴지지? 그 인연이 이어져서 훗날 사랑하기 때문에가 조용필 목소리로 먼저 세상에 나와 자기 곡이 다른 사람 목소리로 울리는 걸 들으면서 언젠가 직접 내 방식으로 들려주겠다고 다짐했겠지. 군 복무 끝나고는 김현식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랑 함께해. 곡 좀 써와 했더니 자작곡을 한가득 들고 올 만큼 진짜 음악이 넘치던 사람이었지. 근데 앨범에 멤버당 한 곡만 넣자고 하니까 삐쳐서 팀 나온 얘기 좀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아? 그리고 드디어 자기가 꿈꾸던 방식으로 모든 걸 담은 앨범이 나와. 1987년 1집 사랑하기 때문에 작사, 작곡, 편곡은 물론 오케스트레이션까지 혼자 했어. 피아노, 키보드, 기타 같은 연주도 직접 도맡고 클래식 전공 후배들이랑 지인들 설득해서 현악 녹음까지 진행한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 대중가요 참여하면 불이익이 크던 시절이라서 그래도 끝까지 정성으로 밀어붙였지. 음악을 작품처럼 대하던 청년의 고집 진짜 단단하지. 여기서 잠깐 대표곡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로 들여다보자. 겉모습은 단정한 발라드야. 담백한 피아노 한 음으로 문 열고 숨 고르듯 여백을 두다가 현 스트링이 살며시 들어와 마음을 감싸. 멜로디는 과장되지 않고 곡선처럼 흘러가는데 화성은 생각보다 깊어. 살짝 색다른 코드들이 섞여 있어서 크게 울지 않아도 마음이 천천히 젖어드는 느낌이야. 분명 밝은 장조인데도 이상하게 애틋한 그 온도, 그게 이 노래의 표정이거든. 가사는 담담해. 사랑하니까 붙잡는다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고 기다리고 내 몫에 모난 마음을 다듬겠다에 가까워. 상대의 숨부터 생각해주는 말투지. 그래서 이 노래는 고백이면서 동시에 서약이야. 내 사랑은 너를 위해 조용히 단단해질게. 화려한 비유 대신 일상어를 고른 선택 덕분에 시간이 지나도 촌스럽지 않은 거고. 편곡을 들어보면 피아노가 앞에서 길을 놓고 보컬이 그 위를 맨발로 걷고 뒤에서 스트링이 그림자를 드리워. 리듬 섹션은 무겁지 않게 숨결만큼만 움직이고 클라이맥스에서도 막 소리를 키우지 않아. 대신 브리지에서 선율을 살짝 접었다 펴면서 긴장을 만들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파의 눈물 그릇을 뒤집지 않아도 가슴이 차오르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재밌는 건 이 곡에 두세 개가 있다는 거야. 먼저 조용필 선배 버전은 80년대 감성과 장인의 호흡이 스며 있어서 더 극적이고 낭만적이지. 반면 유재하 앨범 버전은 숨이 훨씬 가까워. 옆자리에서 일기장을 읽어주는 느낌? 같은 곡인데 말투가 달라지니까 온도가 달라. 한쪽은 무대의 서사, 다른 쪽은 방의 고백. 둘 다 아름답지만 우리가 오늘 말하는 유재하다움은 후자 쪽에 가깝지. 여기에 실제 사랑의 그림자도 어른거려. 그래서일까? 누가 불러도 결국 원곡으로 돌아오게 되는 노래들이 있잖아? 사랑하기 때문에가 그래. 기술로 밀어붙이는 고음이나 장식 많은 애드립이 이 노래 앞에선 살짝 민망해져. 가장 어렵고도 어려운 미덕, 절제를 요구하거든. 무엇보다 이 곡은 이후 한국 발라드의 문장을 바꿔놨어. 하지만 그의 시간은 너무 빨리 멈춰버려. 앨범 낸 지 석 달도 안 된 1987년 11월 1일 새벽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고가 났거든. 25. 아직 누구보다 제 시간에 성실했던 나이. 그는 다음 앨범은 더 잘 만들고 싶다를 밤새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아쉽고 그래서 더 찬란해. 그럼에도 음악은 멈추지 않았어. 그가 명곡 몇 개만 남긴 게 아니라 한국 대중가요의 새로운 문법을 열었기 때문이지. 팝 재즈 클래식을 자연스럽게 이어붙이고 절제된 가사와 세련된 보이싱, 단정한 스트링 운용으로 우리가 지금 세련됨이라 부르는 표준을 만들었거든. 이후 수많은 후배들이 그를 출발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그가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음악으로 그를 계속 불러냈어. 추모 앨범이 나오고 새로운 목소리들이 그의 노래를 다시 불렀지. 그리고 신인 싱어송라이터를 발굴하는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가 시작됐어.
그 무대는 지금도 누군가의 첫 고백을 기다리고 있지. 노래는 작품처럼이라는 그의 태도가 세월을 건너 여전히 숨쉬는 거야. 생각해보면 앨범은 한 장뿐인데 우리가 그 음악을 듣는 밤은 셀 수 없이 많았어. 너랑 내가 오늘 같은 밤 그 노래를 다시 틀어도 변하지 않는 마음 있잖아. 재생 버튼 누를 때의 고요, 첫 피아노 음이 맺히는 떨림, 단정한 스트링이 스쳐갈 때의 따뜻함. 그 모든 순간이 우릴 조용히 안아줘. 가끔 상상해.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있었다면 어떤 노래들을 남겼을까? 리듬은 더 대담해지고 화성은 더 깊어졌겠지. 근데 동시에 지금 남은 게 이 한 장이라서 더 빛나는 것도 사실이야. 다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성장할 수 있는 앨범. 그래서 결국 같은 질문, 같은 결론에 도달해. 왜 아직도 이 노래가 좋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마무리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 오늘 밤 네가 가장 아끼는 그의 한 곡을 골라서 조용히 끝까지 들어줘. 가사를 따라가며 그가 사랑을 어떻게 말하는지, 여백을 어떻게 남기는지, 숨은 어디서 고르는지 그 섬세한 순간들을 내 속도로 천천히 만져봐. 그러면 알게 될 거야. 노래가 끝난 뒤에도 한동안 방 안에 남는 잔향, 그게 왜 사랑인지. 단 한 장의 앨범이 누군가의 인생의 평생의 배경음악이 될 수 있어. 너랑 내가 오늘 같은 밤 그 노래를 다시 틀면 또다시 처음처럼 만나게 되지. 잔향이 오래 남았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해.